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해물입니다. 어제의 경우는 S&P 500에서 1.3%가 떨어졌으며 그 가운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테슬라는 6.32% 하락하면서 장은 마감해 주었습니다. 지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테슬라가 실적에 대한 상승 외에도 이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 저점 대비 70% 넘게 오른 이유는 옵션 시장에서 벌어진 갬마 스퀴즈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기 보실 수 있듯이 실제로 옵션 시장에서 27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콜옵션 내역이 제일 많이 매수가 되었고요. 테슬라 자체적인 콜옵션 트레이딩 내역 또한 10월 기준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상승하는 변동성에 맞춰서 이렇게 콜옵션 수량이 올라주고 이에 따라 주가가 솟구치는 것은 갬마 스퀴즈인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인 것이죠. 이것을 모른 채 테슬라 주가가 오른 이유가 또 여러가지 뉴스에 짜맞춰진 호재라고 인식을 해버리면은 또 고점의 주식을 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갬마 스퀴즈가 간단하게 뭔지 설명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콜옵션을 사는 분들은 주가가 만기 전에 올라줘야 수익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레버리지의 효과가 따라 붙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몇 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강점이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력들은 콜옵션을 걸어놓고 실제 주가가 빠지지 않도록 실제로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여서 주가가 자신의 콜옵션이 베팅된 기준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을 최대한 조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 실적이 잘 나오니 당연히 콜옵션 세력들은 더 우위를 점하게 되고 세력들이 콜옵션 베팅을 성공시키기 위해 테슬라의 물량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개개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주가가 오르니까 포모 되기 싫어서 편승을 하고 풋옵션 건 세력들도 손해를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콜옵션으로 편승하는 과정에서 갬마 스퀴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옵션들은 몇 배 수익을 낸 뒤에 시장을 조정하기 위해 사들인 주식을 또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물량 또한 무언가 호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한 개개인이 위에서 또 사주면서 주가를 올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어떠한 특정한 이슈로 올랐든 말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테슬라라는 주식을 어닝 per share의 40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사느냐 마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은 계속 주가가 올라갈 때 포모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주식을 PE 멀티플 41배로 주고 추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과거 PE 멀티플 300배나 140배 혹은 100배 때도 추매는 안 했던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여 개 이상의 곳에서 유료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제 의견과 앞으로의 전략 또한 자유롭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0월 26일 날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보잉을 대상으로 분석을 드렸고 10월 26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S&P 500이 단 1.59% 증가하는 동안에 보잉은 60%의 수익률을 갱신하는 등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엔비디아라던가 빅테크, 테슬라 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차례 보잉에 대한 전략과 계획 등을 분석을 따로 드렸는데요. 보잉과 같이 시장에서 한때 외면을 받고 있었던 종목을 대상으로는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뷰가 전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보잉에 대한 대응 계획 또한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가 오른 상황에서도 대응 계획만 제대로 잘 잡혀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장을 대상으로 더 조심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테슬라의 갬마 스퀴즈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데이터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대해서 실제로 데이터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바로 어제 스페인에서 CPI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컨센인 5.0% 대비해서 5.8%로 1월달 CPI가 컨센 대비 0.8%나 올랐는데 이것은 가벼운 상승이 아닙니다. 0.8%나 초과해준 이유는 제가 꾸준히 설명드렸듯이 원자재에서의 상승이 큰 몫을 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원유가 올라 주었고 그 외에 가솔린이라던가 목재, 철, 그리고 구리까지 전부 다 올라 주었기 때문에 CPI가 오르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입니다. 스페인의 CPI가 올라주자 독일 2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상승하였고 이에 맞춰서 미국 2년 국채금리 또한 4.24%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스페인의 이러한 CPI 결과에 따라서 안 그래도 유럽 연준이 매파적이었는데 더 매파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미리 반응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구리값과 스페인의 CPI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리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스페인의 CPI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구리값이 많이 오른 만큼 스페인의 CPI도 고개를 들어주었는데 이대로라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미국 CPI가 중요한 거지 스페인 CPI가 왜 중요한 거냐 말이죠. 제가 스페인 CPI 또한 참고한 이유는 스페인 CPI와 미국 CPI의 상관관계 또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지표 모두 이렇게 같은 흐름을 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스페인 CPI를 의미하는 이 노란색 차트는 고개를 들어줬습니다. 미국의 CPI 지표 또한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만 한 법 또한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Federal Funds Rate도 점점 기대치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 보시면은 아직 5.1% 이상이 최종금리가 될 것이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난주 대비해서 오늘날 상향 조정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CPI 상태에 따라서 금리의 전망은 계속 상향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며칠 전부터 계속 조심해야 한다는 영상을 올렸듯이 지금 이러한 시장에게 꾸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는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연준이 중시하는 데이터 중 하나인 Employment Cost Index가 발표된 날인데요. 보시면 컨센은 1.1%로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중시한 데이터인데 제가 영상을 만드는 동안 다행히도 이렇게 1.0%가 나오면서 주가는 바로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기별 기준으로 연도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5.1%로 굉장히 높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므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는 Employment Cost Index를 보았지만 그것 외에도 2월 1일 ISM Manufacturing Index와 ISM Prices Paid 그리고 Jobs Job Opening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ISM Prices Paid는 이렇게 40.4를 앞두고 있는데 ISM Prices Paid는 이렇게 40.4를 앞두고 있는데 ISM Prices Paid 또한 구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지표로 구리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을 보았을 때 컨센인 40.4는 충분히 뛰어넘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뛰어 올라준다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살아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것 외에도 FOMC도 잡혀있고 애플이나 구글 등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대기 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기대가 되었기에 전 개인적으로 일주일 전부터 꾸준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매일 시황에 대한 지표를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매크로가 얼마나 불안불안한지에 대해서 또한 사전적으로 계속 인폼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질 때는 그것 또한 사전적으로 인폼을 드리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역할은 그저 데이터를 공유 드리는 것뿐이니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쪼록 안전한 투자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샵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